네, 반갑습니다. 김법선입니다. 2015년도 성대 인문 1교시 쓴 글 첨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교시였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는. 1교시 문제가 많네요. 자, 1교시 문제 첨삭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글의 가장 아쉬운 부분은 일단 총평을 먼저 간략하게 하면요, 논제에서 중요한 어떤 개념어들이 있는데 이 개념어가 잘 안 잡히는 게 가장 아쉬워요. 우리가 글을 쓴다라고 할 때 제시문에 들어있는 중요한 개념들을 정확히 잡아서 중요하게 사용했나 안 했나 이걸 중요하게 보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드러난다. 그래서 전체적인 점수가 낮지는 않지만 눈에 확실하게 팍 이렇게 꽂히는 글은 아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는 행복을 결정하는 보편적 조건의 유무에 대해서 물었죠. 그러면 보편적 조건이 1, 3, 5, 2, 4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명확히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보편적 조건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유무에 대해서 1, 3, 5는 행복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을 결정하는 보편적 조건을 설정할 수 없다. 그럼 보편적 조건을 설정할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죠? 예를 들어 글을 쓸 때 학생이 상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이런 개인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는 어떤 개인의 특수한 정서적 체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가 별개의 특수한 정서적 체험이며 상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행복을 느끼는 주체조차도 자기 자신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복 결정 법칙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1번의 텍스트를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때요? 상대적인 거, 정서적인 특수한 체험. 그래서 글을 쓰실 때 중요한 말을 먼저 앞부분에 조금 정확하게 서술을 하고 나서 키워드를 이렇게 조금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나서 그 이유 근거 형태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논술의 글쓰기는 항상 논증의 형태를 띄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논증의 형태로 되어 있지 않아요. 1번 제시문은 행복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다. 이런 형태로. 1은 행복은 어떤 개인적이며 상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어떤 주관적 체험, 경험, 어떤 인식에 따라서 행복을 개별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뭐 이런 형태로 논증의 형태로 띄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에서 말하는 그 학교 논술 가이드북 보면 논술은 논증하는 글쓰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논증,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글이 돼야 돼요. 1번 제시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상대적이다 뭐면 왜 상대적인 걸 가장 중요시 여기는지. 왜냐하면 인간이 느끼는 어떤 정서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3은 행복과 불행의 사람들의 예측과 무관하게 서로 뒤바뀌어 나오는 것으로 개인의 의지에 따라 행복이 좌우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개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죠. 왜 개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죠?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내 삶에서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고 그 기적이 왜 벌어지게 되죠? 나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그 기적이 오고 말고를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논증의 형태로 조금 글을 써주면 논증의 형태를 띄어야 돼. 띄어요. 왜 이렇게 썼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논증의 형태를 조금 형태로 써주는 게 좋고요. 5번 물질적 가치를 많이 획득하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보는 사람들을 비판한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팔다리가 없어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닉 부이치치의 예를 들며 행복은 돈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 그 자체를 쟁취하고자 노력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의 경우는 정확히 안 나왔죠. 텍스트를 보면 닉 부이치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이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3번 제시문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외적 조건, 어떤 환경과 무관하다라는 거고 5번은 나의 어떤 건강, 신체적 상태, 어떤 생물학적인 상태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5번 제시문과 4번 제시문은 대비됩니다. 마찬가지로 행복 3번 제시문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지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요거는 2번 제시문에서 말하는 이성의 활동하고 대비가 되는 거죠.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활동 중에서 3 의지를 중요시 여긴다면 이는 어떤 이성적인 역할.
자, 그래서 이어서 읽어보면요. 이사는 행복을 결정하는 보편적 기준이 존재한다며 나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이는 이성적 사고활동을 완성하는 것이 행복을 불러온다고 말한다. 이는 행복을 사람들 삶이 궁극적인 최고 목적이라고 평가하며 모두가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사람들마다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이성적 기능이 완벽히 발휘되는 상태에 다다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시문을 많이 썼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성의 활동이잖아요. 그죠? 이성을 적극적으로 사고할 때 우리는 어디에 도달해요? 최고선에 도달합니다. 그것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거지. 최고선이라는 것이 어떤 행복의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그래서 글을 쓰는 과정에서 제시문 2는 인간의 어떤 정신적 활동인 이성적 활동에서 행복을 추구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성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때 궁극의 목적인 최고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형태로 이유 근거 형태로 조금 써주면 훨씬 좋습니다. 4는 쾌락의 신호에 주목하죠. 왜 주목해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조건이니까. 그래서 뇌라고 하는 것도 뇌에서 느끼는 어떤 생물학적인 상태, 물질적 상태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읽어보면요. 텍스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다 들어가 있어서 크게 감점은 없어요. 제일 아쉬운 부분이 5번에서 이제 내 마음을 지적했는데 내 마음을 조금 정확하게 언급을 해주는 게 좋고요. 제일 아쉬운 부분이 글쓰기에 이제 논증의 형태를 띄어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못한 부분이 제일 아쉽고요. 제시문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보편적 조건이라고 하는 걸 개인, 의지, 마음, 그 다음에 이사에서는 이성, 생물학적인 요소, 요런 키워드, 개념어들이 문장 앞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즉 행복을 결정하는 보편적 조건을 물었으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1번에서는 개인이고 3에서는 어때요? 의지죠. 이게 문장의 앞에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이런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개인의 어떤 심리적 상태라고 본다. 아니면 개인의 주관적 체험이라고 본다. 이런 식으로 3은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개인의 의지라고 본다. 이런 식으로 중요한 낱말들은 문장의 앞에 쓰는 게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한번 써볼게요. 중요한 개념어는 문장의 앞에 쓰자.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장의 앞에 쓰면 쓸수록 글이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학생들이 문장의 앞에 쓰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요. 글을 쓴다라고 하는 건 눈에 띄어야 되잖아요. 눈에 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한 걸 앞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글을 쓸 때요. 글을 쓸 때 가급적이면 두 갈식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이 글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수는 낮지 않고요. 이 글을 써봤을 때 1번 문제에서 감점이 그게 큰 학생들이 거의 안 나옵니다. 주로 감점이 많이 나오는 글들이 어떤 거냐면요. 이제 2번하고 4번이니까 1번 가지고는 이 학생의 글의 어떤 실력의 평가를 조금 명확하게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자, 성대 인문 논술 1교시 첨삭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